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스프링 시큐리티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를 여러분들이 이제 도입을 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빌드 그래드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됐다 했죠. 네, 이거는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가 아닙니다. 이거는 타임리프에서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게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권한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요청에 대해서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 녀석이 그 해당 요청에 대해서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했던 게 뭐예요? 시큐리티 컴피그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이제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게 뭔지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이 녀석의 역할은 그냥 단순히 요 요청에 대해서 모든 요청에 대해서 문을 여는 역할인 거죠. 그죠? 원래는 여러분들이 요거 하려면 이제 뭐 퀘스천 리스트 같은 경우 이렇게 써놨으면 어떻게 되세요? 퀘스천 리스트를 제외하고 다른 거는 다 막혔죠. 그죠? 그러니까 로그인하고 빌링으로 치는 게 굉장히 번거롭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게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게시물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로그인하지 않아도 보여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글을 작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기 전에 로그인을 한다든지 뭐 게시물 수정 뭐 삭제 그런 뭐 로그인이 필요한 그런 모든 거에는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좀 좋습니다. 뭐 나중에 천천히 해보도록 하고요. 자, 한번 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보면 쭉 내려가면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자, 스프링 시큐리티란 해가지고 쭉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요거 CSRF 토큰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값으로 생성된다 때문에 뭐 화면과 다소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H2 콘솔이라는 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책에서 하라고 하니까 요거를 좀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됐네? 정상적으로 추가됐나? 이거를 좀 이렇게 내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 좀 정리를 합시다. 너무 좀 지저분하네요. 어서라이즈 리퀘스트 유. 자, 이거를 그냥 땡길게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아실 테니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commit all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있는데 자, 문맥이라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돼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뭐 permit all 한 다음에 그러니까 permit all 한 다음에 뭐 end를 붙이거나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은 굳이 end를 붙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permit all 이렇게 했죠. 그래서 permit all 뒤에 요 CSRF 요런 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요게 뭔지는 방금 설명드렸죠. 모든 요청에 대해서 문을 연다, 허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H2 콘솔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요런 것들도 추가를 해달라고 하죠. 지금 사실 이제 우리 프로그램 만드는 데는 크게 이제 상관이 없을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 만드는 데는 크게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영향을 끼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라인을 조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엔드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엔드를 굳이 안 붙입니다. 엔드를 안 붙여요. 그러니까 엔드를 안 붙이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지운 다음에 요거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엔드를 떠나서 여기도 이제 여기다 엔드 이런 식으로 붙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붙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엔드를 문맥상 이렇게 붙였는데 그냥 말 그대로 엔드를 붙이냐 안 붙이냐 큰 차이는 없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엔드를 붙임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할 말이 끝났다 한 다음에 엔드 붙이고 그 다음 코드를 이어서 갔어요. 근데 요즘은 문맥상 그냥 요게 한 묶음이고 그 다음 요게 한 묶음이고 요게 한 묶음이구나 라는 걸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가 그러니까 스프링부트가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헤더에 대해서 요런 작업을 해주는구나 라는 것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실무 가면 실제로 기존의 코드를 붙여 넣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붙여놓고 그냥 조합을 하고 그냥 이게 뭐다라는 정도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H2 콘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데 그냥 얘는 뭐냐면 웹상에서 우리가 SQL YOG를 이용하죠, 그죠? MySQL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SQL YOG라는 걸 이용하는데 웹상에서 SQL YOG처럼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H2 콘솔입니다. 근데 이건 아주 옛날 거예요. 근데 책에서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책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책은 지금 H2 콘솔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H2 콘솔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그냥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웹상에서 H2 콘솔 쓰려면 스프링 시큐리티는 모든 권한에 대해서 막아놓는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H2 콘솔을 쓴다? 책대로 했다가 요거 접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접속이 안 된다기보다는 로그인하고 비밀번호 치고 막 저렇게 접속해야 돼요.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진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CSRF에 대한 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큐리티를 쓰니까 얘가 너무 엄격하게 구는 거죠. 그래서 H2 콘솔 요청에 대해서도 시큐리티가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특별한 룰을 그냥 정한 거다. 그냥 H2 콘솔은 건들지 말라. 그런 식의 그냥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엑스프레임 옵션 헤더 클릭 찍힌 뭐 공격을 막기 위해서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안을 신경 쓸 필요는 있지만 지금 수준에서 보안까지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신경 쓰면서 하는 게 벅차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되고 그냥 책 보면 책에서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한번 쭉 읽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H2 콘솔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냥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웹상에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강사가 붙여넣기 하고 알고 넘어가세요 하는 거는 실제로 알고 넘어가도 되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그런 코드를 쓸 일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신입 입장에서 그렇게 쓸 일이 없어요. 나중에 사이드 프로젝트 하면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너무 시간을 쓰지 마시고 이것도 그냥 복붙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막 오히려 속 편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작업해야 될 부분들은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